먼저 권준욱 원장의 브리핑 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18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27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76,483건이며 이 중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906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중 66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36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동일하게 100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동구 고등학교에서 총 누적해서 32명,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의 간판 제조업 및 재활용 의류 수출업 관련해서 지난 3월 13일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 선제검사 후에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되어 누계로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에서는 제천시의 사우나와 관련해서 총 5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북권에서는 경북 포항시 교회와 관련해서 총 21명이 확진되었고 경남권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 목욕탕과 관련해서 총 59명, 경상남도 진주시의 목욕탕과 관련해서 총 199명, 또한 경남 거주시의 유흥시설 관련해서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되어 총 5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호남권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제약회사와 관련하여 총 26명이 발견되었고 강원권에서는 속초시의 체조원과 관련해서 총 3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개발 등의 분야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접종자들의 면역도, 항체 보유율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 연구 책임자로 현재 성균관 의대의 백병란 교수가 책임을 맡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접종 진행 중인 2종의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사의 백신에 대해서 각 백신별로 200여 명씩을 조사 모집 인원으로 선정하여 현재 총 421명의 조사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각 백신의 접종 시기를 고려해서 접종자별로 향후 12개월간 총 7회씩 혈청을 수집해서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얼마나 형성이 되고 또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등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또한 예방접종 후에 일주일간 각종 이상 반응에 대한 상황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접종하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같은 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 투약 현황으로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122개 병원에 총 5,099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경우에는 47개 병원의 541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개최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백신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면역 대리지표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외 백신 개발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RNA 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향후 개발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서 국내 기업별 개발 현황 및 개발이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과 관련해서도 먼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총 119주의 바이러스, 이 중에는 영국 변이가 59주, 남아공 변이가 60주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보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품질 확인 및 자원화가 완료되어 어제 3월 17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관련입니다. 최근 에어로빅,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된 방역수칙의 미준수 사례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시설 내에서 다수가 모여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산밀의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동을 하거나, 또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발열 체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 또한 운동 강사의 강습 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사례 등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 공간을 다수가 이용하고 또 격렬한 호흡기 활동 등으로 비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평소와 다른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 절대로 방문해서는 안 되고, 운동 시 마스크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위생 및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책임자와 종사자의 경우에도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당연히 제한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거리두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용자와 시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입니다. 3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로 18,733명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1차 접종자 누계는 총 64만 1,331명으로 접종률의 목표 대비 80.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는 17만 6,954명으로 86.8%, 요양시설이 8만 6,520명으로 79.7% 등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신규로 402건이 늘어나서 9,405건이 됩니다. 이 중 9,298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습니다. 누계로 81건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이며 신규로 2건이 추가되어 10건의 중증 의심 사례, 그리고 누적해서 이제까지 총 1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 방역당국은 지난 3월 17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후 혈액응고 이상 반응 보고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이 사용을 잠정 중단한 것이지, 이는 백신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로운 점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방접종 추진단은 백신의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의 진척도가 우리보다도 빠른 유럽의 몇몇 국가들 중에는 다시금 봉쇄 정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조차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그들 스스로 언급하기를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및 확산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400명대의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3차 유행의 뒤끝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수록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점차 또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시점까지 또 다른 유행이나 큰 규모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방역당국 앞장서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거리 두기가 유지되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백신 접종자 중 화이자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을 마친 완료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 중에 90%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 2주 후에 항체가 충분히 형성된, 즉 오는 4월 초부터는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구 집단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확보가 됩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다수가 말씀드린 이러한 면역력을 확보하게 되는 오는 9월 중순경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재유행을 막고 또 코로나19 상황을 더욱더 최대로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파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작년 가을 독감 백신 절기의 경험을 했습니다. 접종 후에 백신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사례를 다음 주 이후부터 우리가 또다시 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은 사건이나 사고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의학, 과학의 측면에서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 또는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보여지는 듯한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은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백신을 맞으실 국민 여러분들께는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면서 예방접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년이 훨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한치의 방심도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힘드셨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